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프로 축구 30년의 역사가 단 7경기 만에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깨지 못한 벽, 심지어 메시조차 넘지 못했던 기록이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한국의 캡틴,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등장하자 팀의 공격 공식은 완전히 바뀌었고 평범했던 동료들조차 괴물 같은 선수로 변했습니다. 수비수와 골키퍼들은 하나둘 무너져 내렸고 경기장은 전혀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팬들은 충격에 휩싸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게 정말 축구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스포츠의 시작인가? 도대체 단 7경기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손흥민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걸까요? 지금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한국인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스티븐 박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을 넘기면서 제 삶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 시절에 이민을 왔고 지금은 다운타운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는데 그 그리움을 달래주던 게 바로 축구였습니다. 새벽마다 알람을 맞추고 EPL 경기를 보기 위해 부랴부랴 일어나던 제게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제 마음속 한국과 이어주는 가교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올 여름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무려 LAFC로 이적한다는 기사가 떴던 겁니다. 저는 처음엔 장난스럽게 만들어낸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주장완장을 차며 활약하던 선수가 이제는 제 고향팀 유니폼을 입고 이곳에서 뛴다니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제 카페에도 손님들이 몰려들어 그 이야기로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손흥민이 진짜 오는 거 맞냐? 설마 메시처럼 잠깐 이벤트성 이적 아니야? MLS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리그 수준과 스타일이 다른 만큼 적응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메시조차 처음 MLS에 왔을 때 몇 경기 동안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손흥민은 더 빠른 속도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걱정보다 더 큰 건 설렘이었습니다. 평생 텔레비전 속에서만 보던 선수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장에서 볼 수 있다니. 그 자체가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MLS 데뷔 전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한국 교민 커뮤니티에도 다 같이 응원 가자는 글이 올라왔고 경기 날에는 한인타운에서 버스를 대절해 단체로 가자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드디어 경기 당일 태양이 자결하는 오후 3시 저는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그날의 공기가 평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팬들이 북적이는 편이지만 그날은 아예 도시 전체가 하나의 축제 같았습니다. 유니폼 가게 앞에는 SON7이 적힌 검은색 유니폼을 사려는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고 한국 국기를 두른 교민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도 태극기를 작은 손수건 크기로 챙겨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제 손에 걸린 국기를 보고 오늘은 한국 팬들이 정말 많네요. SON 때문에 그렇죠?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서 제 뿌리를 다시 확인받는 느낌이었거든요. 킥오프한 시간을 앞두고 자리에 앉자 점점 관중석이 채워졌습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언어도 다양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반가운 한국어까지. 제 뒷좌석에 앉은 미국인 부부는 오늘 그 한국 선수 SON을 직접 본다니 흥분된다며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에게 묻더군요. 그 선수는 어떤 선수야? 그러자 남편이 답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뛰던 월드 클래스야. 빠르고 정확하고 겸손하기로 유명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뿌듯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드디어 선수 입장 시간이 되자 경기장은 순식간에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 선수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팀에서 뛰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터치부터 부드럽게 상대 수비를 제치고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관중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거대한 물결 같은 함성이 터졌고 심지어 상대편 팬들조차 그의 움직임에 감탄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거칠게 몸싸움을 걸어오고 몇 차례는 잔뜩 힘을 준 태클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다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에 관중석에 앉아있던 저조차 힘을 얻는 듯했죠.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손흥민 선수는 드디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받은 카를로스 벨라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폭발하듯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했으며 낯선 이들끼리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도 옆자리에 앉은 낯선 미국인과 얼떨결에 손을 마주쳤습니다. 그때의 짜릿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 저는 단순히 축구 한 경기를 본 게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한 명의 선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하나만으로 팀 전체가 달라졌고 경기장의 공기마저 변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 손흥민 선수의 데뷔전을 직접 보고 난 후 제 마음은 들뜬 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날 한 경기만으로 모든 걸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조차도 MLS 적응에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뇌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7경기 만에 손흥민 선수는 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코어보드에 오르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데뷔 후 두 번째 경기에서는 골대 구석을 파고드는 왼발 슛으로 첫 골을 기록했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동료 공격수 데니스 부앙가에게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내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전술을 변화시키는 존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늘 해왔던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장이었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들어올린 패스를 벨라가 받아 득점하는 장면. 부앙가가 손흥민의 움직임에 맞춰 달려 들어가 골을 터뜨리는 순간마다 저는 눈앞에서 축구가 예술이 되는 광경을 목격하는 듯했습니다. 심지어 팀의 미드필더들까지 전진 패스를 더 자신 있게 시도했고 경기 전체가 더 유기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감독 스티브 체론델로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뒤 팀 전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득점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팀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경기 흐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경기장에서 직접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것처럼 선수들이 서로를 믿고 더 빠르게 연결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레알 솔트레이크전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대는 거칠기로 유명한 팀이었고 홈팬들의 응원 소리가 경기장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손흥민 선수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리그를 지배해온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전반전 중반 벨라의 패스를 받아 첫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초반에는 부앙가에게 내준 패스를 다시 받아 두 번째 골을 넣었고 경기 막판에는 단독 돌파로 세 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
해트트릭이었죠. 그 순간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했고 교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상대 감독 파블로 마스트로에니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우리 수비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우리 전술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발언이 현지 언론을 통해 퍼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대평가라던 기자들이 이제는 그는 오히려 과소평가된 선수였다라고 평했습니다. LA 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메시가 MLS에 적응하는 데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손흥민의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는 단순히 리그에 합류한 스타가 아니다. 리그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선수가 미국 스포츠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다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팀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벨라는 오랫동안 팀의 상징으로 활약했지만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마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한 듯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내게 새로운 활력을 줬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존중하면서도 스스로 리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덕분에 저도 다시 어린 시절처럼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어요. 부안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도 뛰어난 골잡이였지만 손흥민이 합류한 뒤 그의 득점력이 폭발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부안가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SON은 단순히 패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내 움직임을 미리 읽고 공을 찔러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뿌듯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개인 기록을 세우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현지 팬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몇 경기만 보고 결론 내리긴 이르다. 체력적으로 언제 떨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의심조차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터져나오는 골 앞에서는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함께 경기를 볼 때면 늘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대화가 분주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 모두가 텔레비전에 집중했고 그가 골망을 흔드는 순간에는 낯선 사람들끼리도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축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경험은 제게도 처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MLS는 이제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말이 괜한 과장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리그의 질서를 바꾸고 미국 스포츠 팬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준 인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로 분위기가 달라진 LAFC는 그야말로 날아올랐습니다. 경기만 열리면 교민들과 현지 팬들이 몰려들었고 저 역시 카페 일정을 경기 시간에 맞추어 조정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마다 팀은 살아났고 관중석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시애틀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날은 카페를 닫고 교민 몇 분과 함께 단체로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시애틀 원정 팬들의 열기는 대단했고 초반부터 거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전반 중반 손흥민 선수가 동료 미드필더인 호세 멘데스에게 손짓을 크게 하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언뜻 보면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경기가 끝난 뒤 SNS와 현지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손흥민, 동료에게 화풀이, MLS 적응, 결국 불협화음 시작.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팬들은 역시 이기적인 스타일 뿐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저 역시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동료를 존중하던 손흥민 선수였기에 화면 속 장면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열린 홈 경기,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선수 입장 때 손흥민의 이름이 호명되자 큰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지만 일부 팬들의 반응은
어색한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저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경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반 막판 LAFC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 선수가 직접 차길 기대했죠. 하지만 그는 공을 들어 부안가에게 건넸습니다. 부안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지만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안가가 골을 성공시키자 손흥민은 누구보다 크게 손뼉을 치며 동료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장면은 대형 스크린에 잡혔고 관중석은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팀이 더 나은 선택을 하자는 의미였죠. 오늘은 부안가가 자신 있어 보였고 그게 결과적으로 팀에 더 도움이 됐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개인 기록이 아니라 함께 이기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면 속 오해가 단숨에 풀리며 오히려 그의 진심이 더 강렬하게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언론들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해였을 뿐 그는 누구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였다. 기자들은 그렇게 썼고 팬들 역시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샌호세 어스퀘이크스와의 경기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는 거칠게 달려들었고 후반전 중반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에게 발목을 세게 밟히며 쓰러졌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숨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잔디에 쓰러져 있는 모습은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분명 명백한 파울이었는데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경기를 이어가 버린 겁니다. 관중석 곳곳에서 야유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민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선수라서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노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저 역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손흥민 선수는 몇 분 뒤 다시 일어나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에도 팬들은 주심의 판정을 두고 격렬하게 비난했죠. 하지만 정작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에서는 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다음 경기에서 더 잘하는 겁니다. 판정은 제 손에 달린 게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만 쏟아냈는데 그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프로의 태도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홈 경기가 열렸습니다. 팬들의 걱정 섞인 시선이 여전히 느껴졌지만 손흥민 선수는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 그는 혼자 2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손, 손, 손. 제 가슴 속에서도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이 선수는 단순히 뛰어난 골잡이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더 큰 힘으로 바꾸는 리더였습니다. 위기와 오해조차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외치며 목이 쉬도록 환호했던 그날 이후 저는 제 일상에서도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축구를 응원하는 팬의 마음을 넘어 그의 태도와 자세가 제 삶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이민 생활 속에서 늘 크고 작은 벽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영어가 능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시선을 받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가끔은 외국인이 하는 가게라 서비스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정작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마음에만 담아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보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샌호세 경기에서 명백한 파울에도 묵묵히 다시 일어나 뛰던 그의 모습. 판정의 억울함을 드러내기보다 더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던 그의 태도는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손님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도 웃으며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만 사겼겠지만 이제는 손흥민 선수처럼 담담하게 넘어가며 제 할 일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님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서 팀을 바꾸었지만 저에겐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던 겁니다. MLS에서도 그의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그가 팀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는 벌써 6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득점의 절반 이상에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숫자보다도 분위기였습니다. 벨라와 부앙가가 활짝 웃으며 손흥민과 포옹하는 장면, 미드필더들이 자신 있게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모습, 그리고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하나가 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그의 진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땅에서 한 선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광경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카페에 오랜만에 들른 교민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티븐 씨, 요즘은 손흥민 덕분에 사는 재미가 있어. 우리가 이민 와서 이렇게까지 자랑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나 싶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축구장에서만 활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외에 사는 교민들에게는 자존심이자 희망이었고 현지 팬들에게는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또 다른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커서 저에게 아빠, 그때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 뛰었을 때 직접 봤어? 라고 묻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그래. 아빠는 그 현장에 있었어.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본 게 아니라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지켜봤단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 만들어낸 집념과 도전 정신의 상징이며 아시아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경기가 끝나면 저는 제 카페에서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그의 스피드를 칭찬하고 또 다른 이는 그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손흥민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오해를 받아도 진심으로 보여주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 아닐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팬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를 통해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다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가 이 리그에서 은퇴하더라도 저는 늘 그를 기억할 겁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스승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해외에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며 울고 웃었던 분들이 있다면 꼭 이 공간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들이 모여 또 다른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며 느낀 감동은 제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다시 경기가 열리면 반드시 그 경기장을 찾아가 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겠다. 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의 MLS 활약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땀과 도전, 그리고 세상을 울리는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